나무로 넘어간다. 요즘 백운산엔 나무 넘어가는 소리와 톱소리가 지축을 울릴 듯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아름드리 큰 나무들을 노련하게 하나둘 베어내는 이들은 국유림 영림단 소속의 단원들인데요. 나무를 베기에 적절한 나이, 일명 벌기령을 맞이한 백운산 자락의 나무들을 한 달에 걸쳐 수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국유림 영림단이라는 게 국유림만 작업을 하고 숙각고기를 하는 영림단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산림 녹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수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까지 나무 농사의 대부분이 이들 영림단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해졌던 우리의 산이 지금처럼 푸르르게 된 데엔 영림단의 역할도 적지 않은데요. 단순히 산을 푸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숲을 제대로 가꾸는 영림단. 이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내 목재 생산량보다 수입량이 훨씬 많은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국내 작업률은 조금씩 늘어나지만 아직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영림단이 이번에 작업해야 할 면적은 10.5헥타르. 축구장 12개의 크기로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예상되는데요. 이곳에 지난 1968년 심어진 3만 천여 그루의 일본 입갈나무, 즉 낙엽송이 50여 년이 지나 올해 수확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작업단원은 모두 9명. 나무가 넘어지는 거리를 고려해 30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산 곳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14년차 오정원 단원. 5kg의 기계톱과 한 몸인 듯 나무 위를 가뿐히 걸어다니는데요. 작업로가 따로 없는 현장에선 나무 위가 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계톱이 닿자마자 우수수 떨어지는 나뭇가지들. 마구 베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심히 나무 위를 살피는데요. 나무 넘어갈 방향. 아, 방향을 보신 거예요? 네, 나무가 어디로 넘어갈 방향을 봐야. 어느 쪽에든 나무가 좀 숙어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나무가 넘어가야 되니까. 이 나무는 어디로 넘어가나요?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나무가 기울어진 방향과 주변 여건, 나무의 가지 방향과 양 등을 고려해 넘길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작업. 이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기량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경험이 쌓이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작업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건 다름 아닌 소음. 기막에. 기막이에요? 예, 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 귀에 좀 소음 때문에 기막이를 착용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앞에 보호막, 톱밥 같은 거 눈으로 뒤떨어지지 말라고 앞에 보호막 되는 거예요. 아, 안전장치를 다 하셔야 되나 보네요. 그러면요. 예. 나무를 넘어뜨린 뒤엔 사방으로 뻗어나간 잔가지들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서로 얽혀 작업 현장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계톱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모습이 아주 베테랑다워 보이죠? 50년 이상 자란 낙엽송의 높이는 30m가 넘어갑니다. 보기에는 단순히 밑동을 쳐내는 작업처럼 보이지만 나무가 넘어가는 방향으로 먼저 V자 모양으로 베어내야 하는데요. 이후 나무 위의 방향을 살피면서 반대쪽 밑동을 잘라주면 됩니다.
이때 제작진의 안전모를 살짝 스치고 간 나무까지. 작은 나뭇가지라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늘 조심해야 하는 작업 현장. 큰 나무를 베든 작은 나무를 베든 산속에서의 작업 현장엔 언제나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낙엽성을 베기 위해 주변 잡목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때 예상치 못하게 튀어오르는 나무. 피하려다 톱을 든 채 넘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늘 집중을 해야 하는 거죠. 항상 일을 할 때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일을 하죠. 예를 들어 좀 소홀하게 일을 하다 보면 톱에 막 살에 와서 살을 막 자를 수도 있고 살짝만 닫아도 막 손이 손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위험하죠. 수령이 50년이 넘은 나무들로 베지 않고 그대로 두면 고목이 되어 썩게 되는데요. 주변 나무들의 성장에 방해가 되기에 적절한 시기에 이런 작업들을 해야 하는 거죠. 숲에서 나무를 키우고 수확하는 일을 해마다 하다 보니 이제는 나무 밑동만 봐도 쓰임새가 척척 떠오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요거는 잘 컸구만요. 좋은 나무예요? 네, 좋은 나무예요. A급 용지로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구분대도 없고 용지로 쓰기 딱 좋은 나무예요. 썩은 데가 없이 나무가 잘 컸어요 지금. 이제 나이테가 다 있는데 요거 이제 해보면 알겠어요. 나이테를 한번 해볼까요? 네. 1, 2, 3, 4, 5, 6, 50, 52, 53면 된 거예요. 53년 나무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지방에서는 나이테가 1년 지날 때마다 빨아들인 물을 싹 다 뿌리로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했다가 겨울에 쉬었다가 이제 봄에 또 다시 이제 또 빨아 올리면서 이 나이테가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사계절을 하나씩 지낼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그렇죠. 예. 이게 정확하게 쫙 나와 있잖아요. 같은 시각 오정원 단원의 작업 현장. 비 때문에 작업량을 다 마치지 못하고 어제 하루를 마감했기에 오늘 오정원 단원의 손길이 더욱 바쁩니다. 주변 잡목 제거를 끝내고 본격적인 나무 베기에 들어가는데요. 나무가 쓰러질 방향을 체크하는 오정원 단원. 이때 조금 더 가져야 하는데 좀 더 올라가죠. 네. 저쪽으로 가. 제작진이 있던 곳이 나무가 넘어갈 곳이라며 피해 있을 위치까지 알려준 단원. 과연 저곳으로 나무가 넘어갈까요? 정확히 제작진이 서 있던 곳으로 넘어간 나무.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고비를 넘겨왔을 단원들. 하루에 보통 한 100그루 정도 잘라요, 하루에. 저희가 베고 나무 심고 키우고 하는데 그게 보람이죠. 나무 커가는 거 보는 게. 그래요? 예. 수십 년 자라온 나무를 단칼에 베는 작업이 단원들에게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나무들이 나가고 난 자리에 더 좋은 나무를 심어 숲이 채워질 것을 알기에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는 거죠. 숨 짜면 우리 50분 정도 나무 베개를 한 후 주어진 짧은 휴식 시간.
근데 이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눈에 안 띄어요, 거의. 힘들으니까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와서 좀 며칠 하고 힘들으니까 그만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같이 하면 이런데 하면 참 좋긴 좋은데 힘이 들으니까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이런 걸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다시 작업 준비에 나서는데요. 방진 장갑을 이게 진동이 있어서 심해서 예. 이 방진 장갑을 껴야 좀 진동이 덜 오거든요, 팔에. 그래서 이 장갑을 껴야 돼요. 속장갑 끼고 이걸 끼고 그래야 진동을 팔에 좀 덜 느껴서. 신발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스파이크가 바뀌었네요. 예, 스파이크. 오. 일반 안전화 신고는 돌아다니기가 미끄럽고 사납고 그래서 힘들고 이 스파이크가 안 바뀌면 돌아다니기가 좀 사나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도 안전을 위해 두꺼운 작업복과 장갑, 무거운 신발로 중무장을 해야 하는 영림단 단원들. 땀으로 범벅된 수건의 물기와 함께 작업의 피로도 털어내고 다시 현장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백운산의 또 다른 작업 현장. 이곳은 단원 중 최고령자인 박운하 단원이 작업 중인 공간입니다. 단원 한 사람의 하루 작업량은 약 10에서 12톤 정도. 100그루가 넘어가는 양입니다. 대부분의 나무는 심은 지 20년이 넘어가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에 적절한 시기에 베어내서 목재로 활용하고 또다시 심어서 키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작업을 하다 말고 가방에서 꺼내온 것은 줄자. 기계톱과 함께 영림단의 작업 과정에선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넘어뜨린 나무의 길이를 재는 단원. 일정 길이에 맞춰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무의 아래 위를 번갈아 가면서 절단을 하는데요. 한 방향으로만 자르게 되면 톱이 끼일 수도 있고 아랫부분이 찢어지면서 나무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절한 크기로 자른 나무는 목재용이나 펄프, 표고자목 등 우리 생활 전반에 사용됩니다. 큰 거는 목재용은 3,600 그리고 홀프용은 2,200. 나무 양을 측정을 할 때 이게 이제 기준이 있어야 계산해 나오잖아요. 그 정도 돼야 목재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저런 거 보실 때 어떠세요? 예? 겁나죠? 꿍꿍거리면. 넘어가는 나무뿐 아니라 산속엔 위험한 것들 천지. 뱀도 있죠. 뭐. 보셨어요? 뱀만 있나? 뭐 있을 거 다 있어요. 뭐가 뱀도 있고 뭐 고라니 멧돼지 뭐 보도 보면 우리 산에 다니다 보면은. 보셨어요, 진짜? 그럼. 신기한 거 많이 보시네. 아이고 우리 그냥 일상이야 일상. 그 늘 보는 것들이니까 뭘 하다 보면은. 뱀도 멧돼지도 그저 일상이라며 웃음 짓는 박운하 단원.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하는 현장에서 그의 웃음은 단원들의 예민한 마음을 가라앉혀 주기도 한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작업을 멈추는 박운하 단원. 나무 아래쪽을 살펴보는데요.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왜 무슨 문제가 있나요? 돌을 먹었네. 돌을 갈았어.
절단 과정에서 바닥에 있던 돌에 톱날이 닿은 겁니다. 불꽃이 튈 정도로 단단히 부딪혔네요. 아, 이 톱에 지금 돌이 걸린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줄질해야죠. 바닥이 나뭇가지나 나뭇잎들로 덮여 있어 돌이 잘 보이지 않았던 상황. 그나마 톱날이 튀거나 끊어지지 않아 천만다행입니다. 그 우리 돌 먹으면 이게 안 먹어요, 이게. 이게 뭉그러지는 거죠, 여기가. 날이. 그래서 그거를 다시 날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줄질하는 거예요. 톱날이 무뎌지면 나무가 잘 베어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작업이 고됩니다. 톱날의 수명은 작업자마다 다르지만 보통 2달 남짓. 톱날의 길이가 1mm 정도 남아있을 때 교체한다고 합니다. 밀린 작업을 하느라 시간은 훌쩍 흐르고 밥 먹자. 영림단에서 총무 역할을 하는 오정원 단원이 식사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산속이 작업 현장인지라 근처 식당을 이용하기도 힘들어 도시락을 싸오는 단원들. 곳곳에 떨어져 있으니 모두가 함께 모여 밥을 먹는 일은 며칠 되지 않습니다. 혼자 먹거나 이렇게 근처에 있던 단원들끼리 식사를 하는 거죠.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작업에 어제 못다한 작업까지 하려는 욕심에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밥 한 술을 뜨는 단원들. 조촐한 찬이지만 그 맛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겁나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꿀맛. 꿀맛이세요? 아니 밥맛이지. 꿀은 안 먹었으니까. 그 좀 약간 옛날 학창 시절 느낌도 좀 나시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도시락 싸고 다녔구나. 지금은 다 급식 먹는데. 이건 급식 먹지. 옛날에 다 닦고 다니지. 되겠네. 도시락을 싸고 초창기 때는 저 강냉이 가루 쭉 끓여서 학교도 주고 그러다가 이제 또 빵으로 주다가 아유 나이 겁나게 먹었어. 초등학교 때 그랬지,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뚝뚝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모여서 얼굴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죠. 식사 시간 아니면 얼굴도 서로 제대로 못 보시겠어요? 그러면 톱이나 끼야 얼굴 보러 가지. 그 민간 부하기가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싹싹 비었습니다. 다 비우셨네. 늦은 점심을 끝으로 오늘 산에서의 작업이 완료됐습니다.